안녕하세요. 치과위생사 체리엄마입니다. 요즘 치아를 뽑고 나면 임플란트 많이 하시죠? 임플란트도 잘 알아야 잘 선택할 수 있는 법. 오늘은 임플란트가 왜 최선의 치료인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한계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부터 누르고 시작할까요? 오늘은 임플란트 특집 제1탄! 임플란트 아는 만큼 잘 선택한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나 혹은 가족 누군가가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찾아보고 계실 거예요. 임플란트 종류도 너무 많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어떤 임플란트, 어떤 치과를 선택해야 할지 정말 고민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광고 속에서도 결코 알려주지 않았던 임플란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명확한 한계점까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치과 실장으로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상담한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임플란트란 정녕 무엇인가? 치과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부위에 식립해서 치아의 뿌리를 대신하는 인공 구조물이고요. 임플란트는 인체 거부 반응이 없는 티타늄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치아를 상실한 부위에 약 10mm 정도 길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대부분은 상실한 치아 한 개당 임플란트 한 개를 심게 되지만 어금니의 경우 치아 하나를 상실을 했더라도 임플란트는 2개를 식립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상실한 치아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상실한 치아의 개수보다 적은 수의 임플란트를 심기도 합니다. 이건 상실한 개수대로 임플란트를 심을 만한 공간이 부족하거나 적은 수의 임플란트로도 음식물을 씹는 힘, 저자갑을 견딜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시행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후에는 기둥부를 체결하고 인공치아까지 연결해야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과거에 상실한 치아를 재건하기 위해서 많이 시행되었던 건 브릿지입니다. 하지만 브릿지를 할 경우 멀쩡한 주변 치아를 삭제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된 해당 치아는 더 빨리 상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어금니를 이 정도로 삭제해서 치아를 덮어 씌우게 되는데요. 치아 삭제량이 많은 경우에 신경치료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한 치아는 건드리지 않은 멀쩡한 치아보다 빨리 상하게 됩니다. 틀니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치아를 깎아서 씌워야 하고, 틀니에 힘을 받는 잇몸뼈가 시간이 지날수록 소실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분 틀니를 하는 경우 틀니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남아있는 치아 중 튼튼한 치아를 삭제해서 씌우게 됩니다. 이런 구조물이 있어야 틀니가 움직이지 않고 음식을 잘 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틀니에 힘을 받게 되는 지레치들은 원래 받아야 할 힘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치아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틀니를 지지하는 잇몸뼈도 점점 소실됩니다.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은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도 틀니 때문에 잇몸뼈가 많이 소실되어 버려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상황도 오게 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의 경우 주변 조직을 상하게 하지 않고 식립 이후에도 충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의 성공률은 95%를 넘어가고 상실된 치아를 재건하는 치과 시술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제 진료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견뎌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수술 시간과 통증을 줄이는 최신 임플란트 기법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임플란트 수술과 관련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만 65세부터는 평생 2개까지 적은 부담금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가격이 평균 100에서 150만 원인데 반해서 보험 임플란트는 자기 부담금 40만 원 전후로 매우 저렴합니다. 저렇게 비용 차이가 많이 나면 안 좋은 임플란트를 심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비보험 임플란트의 종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걱정되신다면 보험 임플란트를 하실 때 어떤 임플란트인지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임플란트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임플란트는 매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방법이라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제가 임플란트의 장점에 대해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임플란트는 만능이냐? 임플란트만 심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냐? 하는 생각하실 텐데요. 임플란트도 명백히 한계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상실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제1의 대체제입니다. 내 자연 치아가 아니라 그걸 대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인공 치아입니다. 자연 치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치아에 100% 미치지는 못합니다. 자연 치아가 갖고 있는 주변 조직이 없는 인공물이기 때문에 맛, 온도의 자극, 식감 등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 치아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에 비해 음식을 씹는 즐거움이 다소 떨어집니다. 음식을 씹을 때의 맛은 혀뿐만 아니라 치아에서도 많이 느끼는데 임플란트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음식물 강도에 대한 감각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 때문에 자연 치아일 때보다 더 센 힘으로 음식을 씹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힘이 누적되면 임플란트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자연 치아가 대부분인데 한두 개의 임플란트가 있다고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자연 치아보다 임플란트가 더 많다던가 몇 개의 치아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임플란트다 하는 상황에서 해당되는 증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치아에는 치주인대라는 치아 주변 조직이 있는데 이는 치아 뿌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치주인대의 역할은 치아를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식을 씹을 때 치아가 받는 힘이나 위아래 치아가 맞물리면서 받는 충격을 흡수해서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씹는 저자갑이 임플란트에 그대로 전달되고 자연 치아보다도 약해서 임플란트에 파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세균의 공격이 취약하기 때문에 치주염이 걸리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연 치아와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칫솔질만으로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고 유지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임플란트에도 이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병적인 요인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자연 치아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대체제로는 현재 임플란트가 최선입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망설임 없이 임플란트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임플란트를 고민하신다면 인터넷상에서 제 영상이나 정보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임플란트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한 다음에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잘 알아야 이런저런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잘 선택할 수 있겠죠. 임플란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는 현재 치과에서 많이 시술되고 있는 최신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